진짜 어머님 또 오신대. 일주일에 3번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저 양반 쓸모도 없는데. 문 안쪽에서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조금만 참아. 그 조그만 반찬 가게 정리할 때 됐잖아. 그거 정리하면 남은 노후자금 싹 털어서 우리한테 줄 거 아냐. 그때까지만 비위 맞추자고. 가만히 앉아서 돈 나오는 ATM기인데. 아들 진우의 목소리였다. 순자가 38년을 키운 그 아들의 목소리. 그 돈이라도 빨리 받고 연 끊었으면 좋겠다. 냄새나. 순자의 무릎이 휘청거렸다. ATM기. 냄새난다. 쓸모없다.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바닥에 흩어진 겉절이를 내려다보던 순자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변해갔다. 입술을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내 쓸모가 뭔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주마. 순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단호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 순잔의 반찬 가게 셔터가 덜컹거리며 올라갔다. 순자는 20년째 이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다. 남편 고인이 된 지 15년. 그 시간을 혼자 버텨냈다. 순자야, 벌써 왔어? 옆 가게 경숙네 떡집 사장 최경숙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응, 어제 손질해둔 나물 좀 데쳐야 해서. 어휴, 우리 나이에 새벽부터 일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또 몸이 먼저 움직이네. 요즘 진우는 잘 지내? 순자의 손이 잠깐 멈칫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잘 지내지 뭐. 내가 사준 아파트에서 호강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으로 집까지 사줬는데 효도는 하겠지? 순자는 대답 대신 물을 썰기 시작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렸다. 경숙은 순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다. 20년 지기 친구였다. 순자의 모든 비밀을 아는 단 한 사람. 순자야, 무슨 일 있어? 없어. 무 좀 더 썰어야 돼. 경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순자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친구의 도리라는 걸 알았다. 오전 10시. 시장이 붐비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 겉절이 있어요? 아, 오늘은 못 담갔네요. 다음에 오세요. 어머, 사장님이 겉절이를 안 담가? 무슨 일 있어요?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이 먹으니까 하나하나 놓치네요. 손님이 돌아가고 나서 순자는 가만히 앉아 허공을 바라봤다. 어젯밤 그 현관문 앞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ATM기. 쓸모없다. 냄새난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가게 안쪽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낡은 철제 캐비닛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풀썩 날렸다. 오래된 서류 봉투들 사이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 입양관계 증명서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순자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저 손으로 쓰다듬으며 38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38년 전. 순자는 30이었다. 결혼한 지 5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야. 우리 집안대를 끊을 셈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자는 혼자 병원을 전전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다. 선천적인 문제예요. 임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난간에 손을 올렸다. 그때였다. 엄마.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다리 아래 풀숲의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다. 순자는 정신없이 뛰어내려갔다. 갓난아기였다. 아직 탯줄도 제대로 마르지 않은. 순자는 그 아이를 안았다.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순자를 올려다봤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순자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남편에게 말했다. 하늘이 우리한테 준 아이예요. 키우죠. 남편은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화를 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아들이 없는 것보단 나았으니까. 그렇게 진우는 박씨 집안의 아들이 되었다. 순자는 그 사실을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친구 경숙만 알았다. 내가 낳은 거나 마찬가지야. 가슴으로 낳았잖아. 경숙의 말처럼 순자는 진우를 친자식보다 더 아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에 더 소중했다. 놓칠까봐 더 단단히 붙잡았다. 현재 순자는 서류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엔 맨 위에 올려놨다. 언제든 꺼낼 수 있게.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졌다. 순자는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경숙이 떡 한 접시를 들고 왔다. 점심 먹었어? 입맛이 없어. 그러지 말고 이거라도 먹어. 숙인 절미야. 경숙이 순자 옆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경숙이 먼저 물었다. 진우 때문이지?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아파트에 반찬 갖다 주려고 갔다가 순자는 어제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문 앞에서 들은 대화. ATM기. 쓸모없다. 냄새난다. 그 모든 말들을. 경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자식이 미쳤구나.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내가 바보였지. 피도 안 섞인 놈한테 내 전부를 쏟아부었으니. 순자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그 자식이 개만도 못한 거지. 순자는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달콤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경수가 나 변호사 만나볼까 해. 뭐? 아파트랑 가게 자금. 다 내 돈이잖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그래, 당연히 되찾아야지. 내 노후 자금인데. 그리고 경숙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진우한테 진실을 말할 거야?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모르겠어. 그냥 내 돈만 찾고 끝낼까? 아니면 내가 결정해. 내가 뭘 도와줄까? 그냥 옆에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쳤다. 오후 4시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 미영이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준혁이 돌잔치거든요. 오시죠? 순자는 손주 준혁이를 생각했다. 이제 겨우 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갈게.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돌잔치 비용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호텔에서 하려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요. 순자의 손이 떨렸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500만 원 정도요? 어머니 가게 장사 잘 되시잖아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답도 하지 않고 미영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돈 문제면 300만 원만이라도요. 순자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다. 저녁 6시.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순자가 사는 곳은 낡은 연립주택 2층이었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느라 자신의 집은 손도 못 댔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시큰거렸다.
65세의 나이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덩그러니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했다. 순자는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밑반찬만 가득했다. 또 혼밥이네. 순자는 밥을 차려놓고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효자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내용이었다. 드라마는 드라마지. 순자는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다. 씹히지 않았다. 그냥 삼켰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장롱 앞에 섰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가게에서 가져온 입양관계 증명서 봉투가 있었다. 순자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봉투를 열었다. 입양아 김진우 개명 전, 박진우 개명 후. 양부모 박철수, 김순자. 입양일 1987년 4월 15일. 38년 전 날짜였다. 순자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다. 가슴으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순자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포털 사이트의 파양을 검색했다. 여러 법률 정보가 나왔다. 순자는 꼼꼼히 읽었다. 특히 양자가 양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파양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밤 11시 순자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아들에게 준 돈 목록이었다. 아파트 구입비 6억 원 전액 내 명의로 구입, 아들 가족 거주 허락. 카페 창업 자금 1억 원 2022년 3월 송금. 생활비 지원 매월 100만 원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5,500만 원. 각종 경조사비 약 1,000만 원. 합계가 나왔다. 순자는 숫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내 평생 번 돈이 여기 다 있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진우였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았어? 미영이가 어머니한테 돌잔치 비용 부탁했다며?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진우가 문자를 보냈다. 엄마, 부탁 좀 들어줘. 아들 돌잔치인데. 체면 있지. 300만 원만. 순자는 문자를 지웠다. 그리고 내일 할 일 목록을 적었다. 1. 법률 상담 예약. 2. 은행 마이너스 송금 내역 출력. 3. 아파트 등기부등본 떼기.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8년을 생각했다. 진우의 첫걸음, 첫말, 입학식, 졸업식, 군대 가던 날, 결혼식, 손주를 안겨주던 날,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순자는 그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너희는 날 ATM기라고 했지. 순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창밖을 내다봤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방향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순자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옷장에서 제일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65년을 살았는데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아야지. 가게는 쉬기로 했다. 경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가게 못 열어. 중요한 일 있어. 아침 9시. 순자는 법률사무소 정의 앞에 서 있었다.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을 해뒀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님 맞으시죠? 젊은 여자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았다. 이름표에 변호사 김지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입양관계 증명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송금 내역서, 제 아들이요. 아니, 양아들이요. 그 아이한테 준 재산을 되찾고 싶어요.
김지연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폈다. 표정이 진지해졌다. 일단 말씀드리면 파양은 가능합니다. 양자가 양부모에게 중대한 모욕을 가했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요. 그럼 재산은요? 아파트가 어머니 명의시죠? 그럼 소유권은 어머니께 있습니다. 다만 아들 가족이 오랜 기간 거주했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긴 합니다. 창업 자금은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이 명확하니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걸릴까요? 파양과 재산 환수를 동시에 진행하면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시작하고 싶어요. 김지연 변호사는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마음의 준비는 되셨어요? 아들과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순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이미 끝났어요.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용 증명부터 발송하겠습니다. 재산 반환 요구와 파양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률사무소를 나와 은행으로 갔다. 진우에게 매달 보내던 생활비 자동이체를 해지했다. 해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어서요. 은행원이 절차를 진행했다. 순자는 통장 정리도 했다. 노후자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 목돈을 옮겼다. 이 돈은 절대 안 건드려야지. 점심시간. 경숙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디야? 무슨 일이야? 법률사무소 다녀왔어. 정말? 어떻게 됐어? 시작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잘했어, 순자야. 내 결정을 응원해. 고마워, 경수가.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점심은 경숙과 함께 먹기로 했다. 시장 안 칼국수집에서 만났다. 오늘은 내가 산다. 경숙이 지갑을 꺼냈지만 순자가 먼저 계산을 했다. 내가 살게. 새 출발 기념으로. 두 사람은 칼국수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순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순자야, 진우한테서 연락 오면 어쩔 거야? 안 받을 거야.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했어. 단호하네. 이제 내 인생이야.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식사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왔다. 오후 장사를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 표정이 좀 달라 보이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다. 그래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역시 손주 보는 재미에 사시는구나.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손주요. 이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손님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저녁 8시. 순자가 셔터를 내리고 있는데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다. 순자는 전화를 보고 망설였다. 그러다 받았다. 왜? 엄마, 이게 뭐야?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이제 안 보낼 거야. 뭐? 갑자기 왜? 너희 둘이 한 말 다 들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ATM기. 쓸모없다. 냄새난다. 그 말 다 들었다고. 엄마, 그게. 변명하지 마. 내일부터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할 거야. 곧 내용 증명 받을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오늘따라 밥맛이 괜찮았다. 텔레비전을 켜니 또 드라마가 나왔다. 드라마는 해피엔딩이지. 현실은 다르지만. 순자는 노트를 펼쳤다. 앞으로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재산 회수 후 계획. 1. 집 수리하기. 2. 여행 가기 마이너스 제주도.
3. 노래 교실 등록. 4. 건강검진 받기. 적다 보니 하고 싶은 게 많았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순자는 노트를 덮고 샤워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65년을 남 위에 살았으니 이젠 나를 위해 살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이번엔 금방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사흘 후 우체부가 진우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미영이 문을 열었다.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내용 증명요? 미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명을 하고 우편물을 받았다. 두툼한 봉투였다. 발신일란을 보니 법률사무소 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보, 여보. 미영이 급하게 진우를 불렀다. 진우가 방에서 나왔다. 왜 그래? 이것 좀 봐. 법률사무소에서 뭐가 왔어. 진우가 봉투를 뜯었다. 내용 증명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대체 뭐야? 제목 부동산 명도 요구 및 금전 대여금 반환 청구. 수신인 박진우, 김미영. 본 내용 증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서울시 강동구 소재 아파트 이하 본 부동산은 박순자 명의의 재산으로 귀하에게 거주를 허락한 것일 뿐 증여한 사실이 없음. 2. 2025년 12월 31일까지 본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함. 3. 2022년 3월 송금한 카페 창업 자금 1억 원은 대여금으로 즉시 반환을 청구함. 4. 위 요구에 불응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진우의 손이 떨렸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이럴 리 없어. 미영이 내용 증명을 낚아채듯 빼앗아 읽었다.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집에서 나가라고? 1억 원을 갚으라고? 엄마한테 전화해봐야겠어. 진우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장난이죠? 전화 좀 받아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법률사무소로 전화해봐. 진우가 내용 증명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다. 김지연 변호사가 받았다. 네, 법률사무소 정희입니다. 저기요, 박순자 씨 아들인데요. 이 내용 증명이 뭡니까? 아, 박진우 씨시군요. 내용 증명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의뢰인 박순자님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요? 우리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신 거 맞아요? 의뢰인께서는 매우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더 이상 전화통화로는 답변 드릴 수 없으니 변론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전화가 끊겼다. 진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어떻게 됐어? 진짜네. 진짜 엄마가 변호사까지 선임한 거야. 미영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우리 어떡해. 이 집은 내 명이 아닌 거야? 엄마 명이야. 엄마가 사준 건데 당연히 증여한 줄 알았지. 1억 원은? 그것도 갚으라고? 차용증은 안 썼어. 그냥 엄마가 보내준 거라. 미영이 고개를 감싸쥐었다. 미쳤네. 진짜 미쳤어. 당신 엄마가 완전히 돌았어. 조용히 좀 해. 진우가 소리를 질렀다. 아기 준혁이가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순자는 복지관 노래 교실에 앉아 있었다. 오늘 첫 수업이었다. 선생님이 발성 연습을 시켰다. 자, 다 같이. 아, 에, 이, 오, 우.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따라했다. 순자도 입을 열었다. 아, 에, 이, 오, 우. 목소리를 내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언제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봤나? 다음은 연습곡 나갑니다. 남진의 가슴 아프게입니다. 반주가 흘러나왔다. 순자는 가사를 보며 따라 불렀다. 가슴 아프게 왜 내 가슴을 아프게 하나요?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다. 가사가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옆에 앉았던 어르신이 말을 걸었다. 처음이시죠? 저는 이옥순이에요. 네, 박순자입니다. 목소리 좋으신데요? 전에 노래 배워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제야 시간이 나서. 저도 그래요. 애들 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 어느새 60 넘었더라고요. 이제는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요. 순자는 옥순의 말에 공감이 갔다. 맞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죠. 두 사람은 웃었다. 수업을 마치고 복지관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남편분은 뭐 하세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젠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옥순 씨는요? 우리 영감은 아직 팔팔해요. 매일 등산 다녀요. 아들이 둘인데 다들 분가해서 지금은 둘이 살아요. 좋으시겠네요. 뭐가요? 외롭죠. 그래도 서로 건강하니까 다행이죠. 순자는 옥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웠다. 평범한 행복. 자신에겐 없는 것. 순자 씨는 자녀 있으세요? 순자는 잠깐 망설였다.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어머, 무슨 일이. 연을 끊었어요. 그게 나았어요. 옥순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힘드셨겠어요. 자식 문제는 정말 괜찮아요. 이제 헐헐 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저녁, 순자가 집에 돌아오니 진우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23통이나 와 있었다. 문자도 수십 개.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우리 직접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엄마, 농담이죠? 제발이요. 순자는 문자를 모두 지웠다. 그리고 진우의 번호를 차단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녁을 차렸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였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껏 차렸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잘 먹어야지. 밥을 먹는데 경숙한테서 전화가 왔다. 순자야, 진우 엄마 찾아왔어. 뭐? 지금 시장에 와서 내 가게 앞에서 서성대고 있어. 내가 가게 닫으라고 했는데 안 가.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갈게. 조심해. 며느리랑 같이 왔더라. 전화를 끊고 순자는 옷을 챙겨 입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다. 밤 9시. 시장은 이미 파장이 끝나 한산했다. 순자네 반찬 가게 앞에 진우와 미영이 서 있었다. 순자를 보자 미영이 먼저 달려들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순자는 차갑게 미영을 바라봤다. 무슨 짓이라니? 내 재산 되찾는 거지. 재산이요? 아들한테 준 돈이 무슨 재산이에요? 준 게 아니야. 빌려준 거지. 차용증은 없지만 은행 내역이 다 있어. 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엄마, 진정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변호사 통해. 순자가 돌아서려는데 미영이 순자의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들 집 사주고 손주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순자는 미영의 손을 뿌리쳤다. 당연한 거? 그래서 나를 ATM기라고 했어? 진우와 미영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건 냄새난다고도 했지. 쓸모없다고. 엄마, 잠깐 화난 거였어요. 진심 아니에요. 순자가 비웃었다. 진심 아니면 뭐가 진심이야. 그때가 너희 속마음이지. 미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 갈 곳이 없어요. 준혁이도 있는데. 준혁이는 내 손주 아니야. 이제, 어머니. 순자는 가게 셔터를 올렸다.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들어와. 진우와 미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순자는 의자를 내주지 않았다. 자신만 앉았다. 5분만 줄게. 할 말해. 진우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돌잔치 비용도 필요 없어요. 생활비도 괜찮아요. 그냥 집만은. 집은 내 명의야. 나한테 돌려받는 거지. 엄마, 우리 어디서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38년 동안 내가 다 해줬잖아. 미영이 끼어들었다. 그럼 1억 원은요? 그건 어떻게 갚아요? 이래서 갚아. 나도 그렇게 모았어. 우리한테 그럴 능력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순자가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가게를 넘겨. 내 남편 카페 말이야. 그럼 1억 원 탕감해 줄게.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 가게는 내 전부예요.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내 노후 자금도 내 전부였어. 그런데 너희한테 다 줬지. 엄마.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미영이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요.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피 이야기를 꺼내. 진우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다. 책상 위에 던졌다. 그걸 열어봐.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입양관계 증명서를 펼쳤다. 이게 뭐예요? 내 출생의 비밀이야.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나는 내 엄마 아니야. 양어머니지. 넌 내가 38년 전에 입양한 아이야. 거짓말이에요. 서류가 거짓말이야? 너는 박씨 집안 핏줄이 아니야. 그냥 주워온 아이였어. 진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영은 입을 막았다. 그게 사실이에요? 순자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야. 그런데 나는 너를 친자식보다 더 아꼈어. 피가 안 섞였어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희는 달랐어. 나한테 피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너희한테는 돈만 중요했나 봐. 진우가 서류를 보며 오열했다. 엄마, 아니 박순자 씨. 제가 진짜 몰랐어요. 몰랐으면 뭐해. 알았어도 달라졌을 것 같아? 순자는 셔터를 내렸다. 나가. 이제 우리 남이야. 미영이 진우를 일으켰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다. 순자는 혼자 남아 의자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경숙이 가게 앞으로 왔다.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다 들었어. 잘했어. 경숙이 순자를 안아줬다. 순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경숙아, 내가 너무한 거야? 아니야. 내가 당한 게 더 심해. 울어, 실컷 울어. 순자는 경숙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38년의 세월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며칠 후, 순자는 은행에 갔다. 진우 명의로 된 카페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 결정이 나면 카페는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김지연 변호사였다. 어르신, 상대 측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협의요? 네, 아파트는 내놓겠다고 합니다. 대신 카페 가압류만 풀어달라고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안 돼요. 카페도 넘겨받아야죠. 그럼 1억 원 대여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카페 넘겨받으면 그걸로 퉁치죠. 더 이상 받을 생각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일주일 후, 순자는 복지관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 첫 산행은 북한산이었다. 어르신, 천천히 오세요. 앞서가던 회원들이 순자를 기다렸다.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올라갔다. 제가 너무 늦죠? 아니에요. 처음이시잖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정상에 올랐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기분 좋네요. 옆에 있던 옥순이 말했다. 그죠? 저도 처음 왔을 때 울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이제야 봤나 싶어서요. 맞아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뭔가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순자는 멀리 보이는 아파트들을 바라봤다. 어딘가에 진우가 살고 있을 것이다. 네, 무거운 짐을 내려놨어요. 하산길에 순자는 경숙한테 문자를 보냈다. 등산 다녀와. 다음엔 같이 가자. 경숙이 답장을 보냈다. 좋아. 우리 제주도도 가자. 내가 알아볼게. 순자는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진우는 카페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손님이 커피를 받아갔다. 진우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떡하지? 며느리 미영은 친정으로 가버렸다. 아이를 데리고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다.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나 친정에서 살 거야. 아파트는 12월 말까지 비워야 한다. 카페도 곧 넘겨야 한다. 진우는 앞이 깜깜했다. 핸드폰을 꺼내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차단되어 있었다. 엄마.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손님이 없는 카페에서 혼자 울었다. 한 달 후, 순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었다. 어르신, 점심 드세요. 고맙네, 고마워. 혼자 사는 할머니가 도시락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순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드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네. 순자는 할머니의 집을 나오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겠지. 하지만 외롭지는 않을 거야. 이제는 내 삶이 있으니까. 봉사를 마치고 경숙과 만나기로 했다. 시장 근처 찻집에서였다. 순자야, 제주도 표 끊었어. 진짜? 언제? 다음 달 초. 3박 4일로. 괜찮지? 좋지. 가게는 잠깐 닫으면 돼. 그래. 우리 좀 쉬어야지. 평생 일만 했잖아.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짰다.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음식, 모든 게 설렜다. 경수가 고마워. 뭐가? 내가 없었으면 이 나이에 새 출발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 낸 거지. 나는 옆에서 응원만 했어. 순자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같은 날 오후, 진우는 부동산에 있었다. 아파트를 비우기 위해 짐을 쌀 곳을 알아보고 있었다. 월세로 하시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더 싼 데는 없나요? 이것도 싼 편이에요. 원룸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32평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이게 현실이었다. 알겠습니다. 계약할게요.
계약서를 쓰는데 손이 떨렸다. 며느리 미영한테 연락이 왔다. 이혼 합의서 보냈어요.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진우는 답장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부동산을 나와 카페로 갔다. 오늘부터 카페도 순자에게 넘기기로 했다. 마지막 영업이었다. 사장님, 여기 왜 문 닫아요? 단골 손님이 물었다. 사정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아쉽네요. 커피 맛있었는데.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진우는 텅 빈 카페에서 마지막 커피를 내렸다. 자신을 위한 커피. 이게 끝이구나. 커피를 마시며 지난 3년을 떠올렸다. 순자가 준 돈으로 연 카페. 순자가 사준 아파트. 순자가 보내준 생활비. 모든 게 순자였다. 엄마, 제가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진우는 혼자 중얼거렸다. 저녁? 순자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다. 요즘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방치되는 노인이 늘고 있는데요. 순자는 리모컨을 내려놨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나는 방치당하기 전에 나왔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진우야. 순자의 손이 멈췄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순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진우가 서 있었다. 한 달 사이 많이 야위었다. 뭐하러 왔어? 엄마, 아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그 말 들으러 문 연 거 아니야. 볼일 끝났으면 가.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용서받을 짓을 했어야 용서를 하지. 순자는 문을 닫으려 했다. 진우가 문을 붙잡았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떠났고 집도 없고 가게도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나한테 왜 와?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아들, 넌 내 아들 아니야. 어머니, 너는 내가 38년 전에 주워온 아이야. 그것도 잊었어? 진우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피는 안 섞였어도 어머니는 제 엄마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키워줬지.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런데 너희는 날 뭐라고 했지? ATM기. 냄새나는 늙은이. 진우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짐승만도 못했어요. 이제 알았어? 늦었어. 순자는 문을 닫았다. 진우가 밖에서 계속 두드렸다. 어머니, 어머니. 순자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진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제발요, 어머니. 순자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밖이 조용해졌다. 순자는 현관 쪽을 바라봤다. 갔나? 문을 열어봤다. 진우가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직도 안 가고 뭐해?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뭔데? 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입양아인 것도 몰랐고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많이 희생하신 줄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영이랑 한 말.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던진 말이었어요. 어머니를 정말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래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진심이야. 어머니, 이제 그만 가. 여기서 이러지 마.
순자는 다시 문을 닫았다. 이번에는 진우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순자는 창문으로 내다봤다. 진우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 뒷모습이 처량했다.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순자는 커튼을 쳤다. 다음 날,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최종 서류에 사인을 하러 왔다. 어르신,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아파트는 어르신 명의로 돌아왔고 카페도 이전 등록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양 신청도 접수했습니다. 한 달 정도면 확정될 겁니다. 파양까지.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게 맞는 거니까. 사무실을 나와 카페로 갔다. 이제 순자 것이 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청소한 흔적이 보였다. 열심히 했구나. 순자는 카페 안을 둘러봤다. 카운터, 테이블, 의자. 모든 게 순자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순자는 경숙한테 전화했다. 경수가 카페 하나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팔아버려. 내가 할 거 아니잖아. 그래야겠지. 아니면 젊은 사람한테 임대 줘도 되고.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카페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새 출발이야. 순자는 부동산에 연락했다. 카페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네, 위치 좋으시네요. 금방 나갈 겁니다. 일주일 후 카페가 팔렸다. 젊은 부부가 샀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순자는 카페 열쇠를 건네줬다. 마지막으로 카페를 돌아봤다. 행복하게 운영하세요. 카페를 나와 걸으며 순자는 생각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은행에 가서 카페 판 돈을 입금했다. 8천만 원. 순자의 노후 자금이 늘어났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옛날 사진관 앞을 지났다. 문득 생각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사진 촬영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진 원하세요? 증명사진이요. 아니, 프로필 사진이요. 제일 예쁘게 나오게요. 네, 안쪽으로 앉으세요. 순자는 의자에 앉았다. 사진사가 조명을 조절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순자는 활짝 웃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웃는 모습이었다. 잘 나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사진을 보니 순자가 웃고 있었다. 주름은 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이거로 주세요. 좋은 선택이세요. 사진을 받고 나오며 순자는 중얼거렸다. 65세 박순자의 새 출발. 저녁. 순자는 복지관 노래 교실에 갔다. 오늘은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다. 다음은 박순자 씨 나오세요. 순자가 무대에 올랐다. 손에 마이크를 쥐니 떨렸다. 저는 남진의 가슴 아프게를 부르겠습니다. 반주가 흘러나왔다. 순자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다. 가슴 아프게 왜 내 가슴을 아프게 하나요? 사랑했던 그 사람 나를 버리고 떠나가네.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워, 그리워, 너무나 그리워.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네. 노래가 끝났다. 박수가 터졌다. 순자 씨, 정말 잘하셨어요. 감정이 너무 좋으셨어요. 순자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눈물을 닦았다. 옥순이 다가왔다. 순자 씨, 울었어요? 노래가 제 마음 같아서요. 힘든 일 있으셨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게 용기예요. 발표회가 끝나고 회원들끼리 뒤풀이를 했다.
근처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었다. 순자 씨, 오늘 건배 제의예요. 순자가 소주잔을 들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남은 인생,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순자는 소주를 원샷했다. 시원하다. 다들 웃었다. 순자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같은 시각. 진우는 원룸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텅 빈 방에 달랑 이불 하나뿐이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미영한테서 이혼 서류가 왔다. 진우는 서명을 했다.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었다. 준혁아, 미안해. 아빠가 못난이야. 핸드폰을 켰다. 순자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차단되어 있지만 그래도 보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용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저를 용서 못하니까요. 그냥 건강하세요. 그것만 바랄게요. 문자는 전송되지 않았다. 진우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어릴 적 순자와 함께 본 달이 생각났다. 엄마, 저 달 왜 저렇게 밝아? 그건 내가 착한 아이라서 그래. 착한 아이한테는 달도 밝게 빛난대. 진짜요? 그럼. 우리 진우가 제일 착하지.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저 이제 착한 아이 아니에요, 엄마. 다음 날. 순자는 아파트를 정리하기 위해 갔다. 진우가 이미 다 비워놓았다. 방 안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진우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역시 남이었나 봐. 순자는 방 한 곳 한 곳을 둘러봤다. 손주 준혁이가 놀던 거실, 진우 부부가 자던 방, 작은 방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순자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어머니께. 순자는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 진우입니다. 아니, 이제는 어머니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네요. 38년 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입양아인 줄 알았다면 더 잘했을 텐데 그것도 핑계겠죠.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인생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살아가 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순자는 편지를 가방에 넣었다. 아파트를 나와 문을 잠갔다. 새 출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순자는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할까? 이 아파트를 팔까? 월세를 줄까? 천천히 생각하자. 아파트를 나와 걸었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나도 저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 거야. 순자는 복지관으로 갔다. 오늘도 봉사활동이 있었다. 순자 씨 오셨어요? 네, 오늘은 뭐해요? 오늘은 어르신들 목욕 봉사예요. 좋아요. 할게요. 순자는 봉사복을 입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2달 후, 순자는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경숙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순자야, 이리 봐. 찍어줄게. 그래. 순자는 카메라를 향해 웃었다.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와, 잘 나왔다. 진짜 예쁘게 나왔어. 보여줘. 사진 속 순자는 행복해 보였다. 주름은 있지만 표정은 밝았다. 우리 진짜 왔네. 제주도. 그러게. 꿈만 같아.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순자야, 진우 소식 들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그래, 잘했어. 이제 내 인생이야. 응, 내 인생. 순자는 바다를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짠 냄새가 났다. 기분 좋다. 오늘 저녁에 흑돼지 먹으러 가자. 좋아.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살게. 내가 어제 저녁 샀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같은 시각, 진우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다. 야, 신입. 여기 벽돌 좀 더 가져와. 네. 진우는 무거운 벽돌을 날랐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점심시간. 현장 사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밥에서 김치 냄새가 났다. 순자가 만들어주던 김치가 생각났다. 형님,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진우는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다. 넘어가지 않았다. 요즘 힘들어 보여요. 처음이시니까 그러시겠죠. 네, 적응하고 있어요. 가족은 있어요? 진우는 잠시 멈칫했다. 없어요. 혼자예요. 아, 그렇구나. 진우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일어났다. 현장 구석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엄마는 뭐하고 계실까? 핸드폰을 꺼냈다. 순자의 번호가 여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잘 지내시겠지. 진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다. 진우는 또다시 벽돌을 날랐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조심해. 거기 떨어진다. 위에서 자재가 떨어졌다. 진우가 재빨리 피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야, 정신 좀 차려. 죽을 뻔했잖아. 죄송합니다. 진우는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몸과 마음 모두 지쳐 있었다. 저녁. 일을 마치고 일당을 받았다. 오늘 수고했어. 15만 원. 감사합니다. 진우는 돈을 받아 원룸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냉기가 느껴졌다. 춥다. 보일러를 켰다. 하지만 가스비가 아까워 금방 껐다.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샀다. 1,000원짜리. 손님, 1,000원입니다. 네. 원룸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이게 저녁이구나. 라면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다. 여행 프로그램이 나왔다. 제주도 특집이었다. 제주도 바다가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보시면 화면에 제주도 바다가 나왔다. 진우는 라면 먹는 손을 멈췄다. 엄마도 가보셨을까? 진우는 라면 국물을 들이켰다. 짜고 느끼했다. 맛없다. 하지만 다 먹었다. 배가 고팠으니까 설거지를 하고 이불 위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핸드폰을 켰다. 미영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양육비 입금해 주세요. 이번 달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양육비 50만 원. 건설 현장에서 일주일 벌어야 하는 돈. 알았어. 진우는 은행 앱을 켰다. 잔액이 23만 원밖에 없었다. 어떡하지? 진우는 대출 앱을 열었다. 하지만 이미 신용이 바닥이었다. 대출이 안 됐다. 미영아, 이번 달만 좀 기다려줘. 다음 달에 2달치 보낼게. 안 돼요. 약속대로 보내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할 거예요. 진우는 핸드폰을 던졌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다. 다 내 잘못이지. 한편 제주도. 순자와 경숙은 흑돼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제주도 와서 이거 안 먹으면 후회한다니까. 두 사람은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야,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야? 팔까 했는데 월세 주기로 했어. 한 달에 150만 원씩 받기로. 오, 괜찮네. 그럼 생활비는 문제 없겠다. 응, 그리고 카페 판 돈도 있고.
이제 좀 숨통 트이더라. 다행이다. 내가 고생 끝에 복이 온 거야. 순자는 고기를 한 점 입에 넣었다. 고소했다. 맛있다. 내일은 한라산 갈까? 좋아. 건강할 때 많이 다녀야지. 그래. 우리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건배.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민박집이었다. 순자야, 씻고 자자. 응. 순자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별이 많네. 경숙이 옆에 누웠다. 예쁘지? 서울에서는 이렇게 못 보잖아. 응,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순자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진우도 저 별을 볼까? 경수가 나 이상한가? 왜? 가끔 진우가 궁금해져. 경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38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래도 돌아가지는 마. 안 돌아가. 그냥 궁금할 뿐이야. 그래, 궁금해도 돼. 그것까지 참을 필요는 없어. 순자는 눈을 감았다. 제주도 바다 냄새가 났다. 좋다. 내일 더 재밌게 놀자. 응. 두 사람은 잠이 들었다. 편안한 밤이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서울로 돌아왔다. 제주도 여행은 정말 좋았다. 순자야, 다음에 또 가자. 그래, 또 가자.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다. 제주도에서 산 선물들을 꺼냈다. 이건 옥순 씨한테 주고, 이건 복지관에 갖다 줘야지. 순자는 기분 좋게 정리를 했다. 핸드폰을 충전하니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다. 복지관에서 온 것이었다. 순자 씨, 다음 주에 봉사활동 있어요. 참석 가능하신가요? 네, 갈게요. 순자는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 문자도 와 있었다. 새 세입자 입주했습니다. 월세는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좋아. 순자는 흡족한 표정으로 문자를 확인했다. 저녁. 순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가 나왔다. 요즘 건설 현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현장에서 인부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화면에 건설 현장이 나왔다. 순자는 문득 진우가 생각났다. 진우도 일하고 있겠지. 순자는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가 나왔다. 봐야지. 드라마를 보는데 순자의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왜 이러지? 순자는 텔레비전을 껐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어 진우가 남긴 편지를 꺼냈다. 다시 읽었다. 건강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접었다. 나도 사랑했어. 그래도 이제는 끝이야.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한 달 후, 진우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다. 야, 신입, 점심 먹어. 네. 진우는 도시락을 받았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형님, 요즘 왜 그래요?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병원은 가봤어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동료가 한숨을 쉬었다. 형님, 건강 챙겨야죠. 몸이 자본인데. 알아요. 진우는 밥을 억지로 먹었다. 삼키기가 힘들었다. 오후 작업을 하는데 현기증이 났다. 진우가 비틀거렸다. 정신 차려. 동료가 진우를 붙잡았다. 죄송합니다. 야, 오늘 그만하고 쉬어. 일하다가 사고 나겠어.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가서 쉬어. 진우는 현장을 나왔다. 근처 편의점에 가서 의자에 앉았다. 물 하나요. 물을 마시며 진우는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준혁이가 있잖아. 진우는 핸드폰을 꺼냈다. 준혁이 사진을 봤다. 아빠가 미안해. 못난 아빠라서. 눈물이 났다. 진우는 참았다. 울면 안 돼. 남자잖아. 진우는 물을 다 마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형님,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진우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다. 버텨야 해. 살아야 해. 저녁. 순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왔다. 오늘은 노인 식사 배식이었다. 순자 씨,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즐거웠어요. 순자는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다. 장을 봤다. 이거랑 이거.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누군가 비틀거렸다. 사람이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이 모였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119 불러요. 순자도 가까이 갔다. 쓰러진 사람을 봤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진우. 진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순자는 얼어붙었다. 다가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줌마, 이 사람 아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몰라요. 순자는 돌아서서 걸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뒤를 돌아봤다. 구급대원들이 진우를 들것에 싣고 있었다. 환자 의식 없음. 빨리 가야 해요.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왜 이러지? 순자는 집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진우 생각이 계속 났다. 병원은 갔겠지. 순자는 저녁을 차렸다. 하지만 먹지 못했다. 왜 이래?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진우의 차단을 풀까 말까 고민했다. 안 돼. 다시 시작하면 안 돼.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순자는 일찍 일어났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은 가게나 가야지. 가게를 열고 반찬을 준비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순자야, 무슨 일 있어? 경숙이 들어왔다. 경숙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순자는 어제 일을 이야기했다. 진우를 봤다고. 쓰러진 걸 봤다고. 경숙이 놀랐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모른 척 했어. 그냥 지나갔어. 그랬구나. 내가 잘한 거 맞지? 경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내 마음이 중요해. 내가 괜찮으면 잘한 거고 불편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지. 불편해. 많이. 그럼 병원이라도 알아봐. 그게 진우 걱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순자는 근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어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있나요? 30대 후반 남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진우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네,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지셨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영양실조. 순자는 눈을 감았다. 진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았다. 경수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병원. 순자야. 괜찮아. 그냥 상태만 확인하고 올게. 얼굴은 안 볼게. 순자는 가게를 나섰다. 병원. 순자는 병원 복도를 걸었다. 간호사에게 물었다. 박진우 씨 어느 병실인가요? 3층 302호실이에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진정해. 그냥 상태만 확인하고 오는 거야. 3층에 도착했다. 302호실을 찾아갔다. 문 앞에 섰다. 안을 살짝 들여다봤다. 진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얼굴이 너무 야위었다. 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문 밖에서 지켜봤다. 진우가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진우는 링거줄을 보고 병원인 걸 알았다. 살았구나. 간호사가 들어왔다. 깨어나셨네요. 기분은 어때요? 괜찮아요. 영양실조가 심해요. 제대로 못 드셨죠?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없어요. 혼자예요.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연락해야죠.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알겠어요. 일단 푹 쉬세요. 간호사가 나갔다. 순자는 복도 구석에 숨었다. 간호사가 지나가고 순자는 다시 병실 문 앞으로 갔다. 진우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 진우가 중얼거렸다. 엄마, 보고 싶어요. 순자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순자는 돌아서서 걸었다.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다. 영양제와 과일을 샀다. 이거요. 계산을 하고 나왔다. 집에 와서 짐을 풀었다. 이걸로 도시락을 싸야겠다. 순자는 부엌에 들어갔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다. 진우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순자는 정성껏 요리를 했다. 도시락통에 담았다. 내일 가져다 줘야지. 하지만 순자는 고민이 됐다. 직접 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순자는 경숙에게 전화했다. 경숙아,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뭔데? 병원에 도시락 좀 갖다 줘. 내 이름은 말하지 말고. 순자야, 내가 직접 가면 안 돼? 안 돼. 얼굴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경숙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갖다 줄게. 고마워. 다음 날, 경숙이 병원에 갔다. 302호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진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누구세요? 아, 저는 복지관에서 나왔어요. 혼자 계신 환자분들 도시락 전달하러요. 경숙은 거짓말을 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요. 드세요. 경숙이 도시락을 건넸다. 진우가 도시락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경숙은 나가려다 멈췄다. 잘 드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네. 경숙이 병실을 나갔다. 진우는 도시락을 열었다. 우와. 밥, 된장찌개, 반찬들이 가득했다. 진우는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순간 멈췄다. 이 맛. 진우는 다시 한 입 먹었다. 눈물이 났다. 엄마 손맛이야.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먹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엄마가 보낸 거구나. 진우는 도시락을 다 비웠다. 38년 동안 먹어온 그 맛이었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경숙이 순자네 가게에 왔다. 순자야, 다녀왔어. 어땠어? 잘 받았어. 그런데 순자야. 왜? 그 애가 울더라. 도시락 먹으면서.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손맛을 알아본 것 같아. 38년이잖아.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도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알아. 그냥 말해준 거야.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진우가 우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며칠 후, 진우는 퇴원했다. 병원비는 밀렸지만 최소한만 내고 나왔다. 원룸으로 돌아왔다.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진우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편의점에 갔다. 컵라면을 샀다. 손님 1,000원입니다. 돌아와서 라면을 끓였다. 하지만 맛이 없었다. 병원 도시락이 그리워. 진우는 라면을 다 먹지 못하고 버렸다. 현장에서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형님 괜찮아요? 갑자기 쓰러지셨다면서요. 네, 이제 괜찮아요. 오늘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네, 나갈게요. 잘 됐네요. 기다릴게요. 진우는 작업복을 입었다. 현장으로 갔다. 형님,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진우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휴. 벽돌 몇 개만 날라도 숨이 찼다. 형님 쉬면서 하세요. 네. 진우는 쉬엄쉬엄 일했다. 하루가 너무 길었다. 한편 순자는 복지관 배식 봉사를 하고 있었다. 어르신 식사하세요. 고맙네. 순자는 국을 떠주고 밥을 담아줬다. 보람 있는 일이었다.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옥순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 씨, 옥순 씨 무슨 일이에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집에요? 네, 우리 영감이 순자 씨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제가요? 네, 제가 순자 씨 얘기 많이 했거든요. 같이 밥 먹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럴까요? 그럼요. 오세요. 6시예요. 알겠어요. 저녁 6시. 순자는 옥순의 집을 찾아갔다. 작은 아파트였다. 어서 오세요. 옥순이 반갑게 맞았다. 여기 작은 선물이에요. 순자가 과일 바구니를 건넸다. 어머, 이런 것까지. 들어와요. 거실에 옥순의 남편이 앉아 있었다. 여보, 순자 씨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최병수라고 합니다. 박순자입니다. 아내한테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옥순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다. 우와,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 씨는 자녀가 몇이세요? 병수가 물었다.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옥순이 끼어들었다. 순자 씨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시잖아요. 당당하진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병수가 소주를 따랐다. 한잔하시죠.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배.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순자 씨,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가요. 좋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온천 여행도 갈 건데 관심 있으세요? 온천이요? 네, 복지관에서 가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갈 거예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도 갈게요. 좋아요. 순자는 옥순 부부와 이야기하며 따뜻함을 느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사람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희도요. 자주 만나요.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생각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2달 후 순자는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이 왔다. 어르신 식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국을 떠주고 있었다. 그때 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순자는 국자를 들고 있다가 멈췄다. 진우였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더욱 야위었다.
순자는 말없이 국을 떠주었다. 밥도 담아주었다. 진우는 식판을 받다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여기 사람 많아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는 흐느꼈다. 순자는 진우를 일으켜 세웠다. 저쪽 구석 자리로 가요. 진우를 데리고 식당 구석으로 갔다. 사람들이 덜한 곳이었다. 앉으세요. 진우가 의자에 앉았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순자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국밥을 새로 담아왔다. 반찬도 더 담았다. 드세요. 어머니, 밥 먹고 이야기해요. 국 식으면 맛없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국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 진우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38년 동안 먹어온 엄마의 손맛이었다. 순자는 말없이 지켜봤다. 진우는 울면서 밥을 먹었다. 한 숟갈 한 숟갈이 눈물과 함께 넘어갔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우가 밥을 다 먹었다. 그릇을 내려놓고 순자를 바라봤다. 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용서요. 네. 용서는 할 수 없어요.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원망도 안 해요. 어머니, 38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게 거짓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저는 어머니 없이 못 살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살 수 있어요. 저도 혼자 살고 있잖아요. 어머니, 밥은 먹고 다녀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가끔요. 일은 해요? 건설 현장에서 일당 받고 있어요.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제가 자초한 일이에요. 순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50만 원.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굶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가요. 여기서 일해야 해요. 진우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을게요. 열심히 살게요. 그렇게 하세요. 진우가 일어났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당신도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잘 살아라. 저녁. 순자는 경숙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순자야, 오늘 진우 봤다며? 응, 봤어. 어땠어? 많이 야위었더라.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돈 줬어? 응, 50만 원 줬어. 경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내 마음이 편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좀 편해. 용서는 못하지만 원망도 안 해. 그냥 각자 살면 되는 거야. 잘했어. 앞으로도 가끔 밥은 줄 거야. 배고프면 복지관으로 오라고 했어.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순자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경수가 나 이번 생은 잘 산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진우를 키운 것도 이제 내 인생을 찾은 것도 다 내 선택이었으니까. 경숙이 웃었다. 맞아.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고마워, 경수가. 뭐가? 내가 옆에 있어줘서. 우리 평생 친구잖아. 두 사람은 웃었다. 한 달 후, 순자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경숙,
옥순 부부, 그리고 복지관 사람들이 함께였다. 순자 씨 설레요. 저도요. 비행기가 이륙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구름 위로 올라갔다. 새 출발이야.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옆에서 경숙이 말했다. 순자야, 이번에는 3박 4일이야. 실컷 놀자. 그래.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다. 순자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내 모든 걸 바쳤다. 하지만 배신은 칼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그 칼을 뽑아내고 나 자신을 되찾기로 했다. 내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 박순자를 위해 살 것이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진우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다. 건설 현장보다는 나았다. 진우 씨 수고했어요. 오늘 일당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우는 돈을 받아 원룸으로 돌아갔다. 예전보다는 조금 나은 곳이었다. 냉장고를 열어 밥을 꺼냈다. 직접 해놓은 김치찌개를 데웠다. 엄마가 알려주신 대로 진우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맛은 순자의 손맛과 비슷했다. 그래도 엄마 맛은 안 나. 진우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핸드폰을 켰다. 준혁이 사진을 봤다. 아빠가 잘 살아서 언젠가는 너 찾아갈게. 진우는 내일도 열심히 살기로 했다. 순자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옆에는 경숙이 함께였다. 순자야, 이 드라마 재밌다. 그러게. 문자가 왔다. 옥순이었다. 순자 씨, 다음 주 등산 가요. 같이 가요. 좋아요. 순자는 답장을 보냈다. 경수가 다음 주에 등산 간대. 나도 갈래. 그래, 같이 가자. 순자는 텔레비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65년을 살았다. 힘들었던 날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했다. 나를 위해 사는 삶.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였다. 좋다. 끝.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